네, 안녕하세요. 고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NRC나 하만 뭐 이런 쪽 얘기하면서 NRC의 플로이드 툴 박사, 뭐 하만의 뭐 션 올리브 박사, 뭐 이런 분들 측정, 연구 이런 쪽에 특화된 뭐 이런 분들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또 한 명의 정말 스피커 설계 전문가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칼 하인츠 핑크라는 분이에요. 이분 독일 출신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완전 이게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그런 회사,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 스피커 메이커와 협업을 해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네임 오디오, 와피데일, 뭐 큐어쿠스틱, 그리고 심지어 뭐 탄노이 이런 회사들하고도 협업해서 스피커 설계에 참여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스피커 설계 전문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측정 툴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갖추고 있어서 여러 가지 전문 메이커에서도 이 사람한테 설계 자문,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얻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핑크 오디오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다른 그 기존의 그 스피커 메이커랑 협업을 해왔었는데, 그 켄 이시와타라는 분이죠. 그렇죠. 예, 마란츠의 그 일종의 앰베서더 같은 사람인데, 그분이 오디오쇼에 나가면서 자신의 기기들, 자세히 마란츠겠죠? 마란츠랑 같이 시연할 수 있는 스피커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받고 실제 스피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쇼에 나갔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쇼가 끝난 다음에 그 스피커를 상용화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스피커가 VM4인가요? WM4. WM4. 예, 네. WM4라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큰 스피커예요. 그러면서 오디오 컨설팅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스피커 브랜드를 직접 런칭하는, 그렇죠, 예, 그런 수순을 밟게 되죠. 그래서 WM4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그, 네, 그 다음에 바로 이 스피커, 킴이라는 스피커, 이렇게 계속 출시를 하게 됩니다. 김편님, WM4는 모르겠는데 보그, 킴, 이 스피커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킴은 KIM이요. 네, 그러니까 김씨네? 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네, 이게 뭐지? 그래갖고 이 뒤에 명판을 보면 네, KIM이라고 아주 크게 써 있어요. 네, 네. 그래갖고서 뭐 어떤 분은 이 제작자가 네, 네, 한국계 김씨랑 너무 친해서 킴으로 줬다 뭐 이렇게 풍문을 쓰시던데, 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칼 하인츠 핑크 이분이 네, 2020년 그 저기 유명한 오디오 웹진 있죠? 네. 하이파이 피그.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뭐 거기가 이제 뉴스가 빨라갖고 자주 보는데, 네, 그 매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보그로 줬고 왜 킴으로 줬는지 네, 자세하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스타트랙 TV 시리즈에 네, 동양계 우주 조종사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 사람이 해리 킴인데 네, 그 사람 캐릭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온화하고 네, 주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네네, 그러한 그 캐릭터가 이 스피커가 지향하는 바랑 네, 일치한다. 네. 그래서 킴으로 진 거고요. 네네. 보그는 이거보다 훨씬 큰 모델인데 그것도 네네, 2A인데 네, 상당히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건담 방패처럼 네, 생겼는데, 이 보그는 뭐냐면 역시 스타트랙 TV 시리즈에 나오는 네, 외계 생명체 이름이에요. 종족 네네, 이름인데 네, 거기서 따온 거고, 킴은 그 성격 좋은 동양계 네, 조종사 이름에서 따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표인 칼 하인츠 핑크가 스타트랙 굉장히 매니아인 것 같아요. 네. 예, 옛날 뭐 스타워즈, 스타트랙 이런 거는 팬덤이 또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킴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브랜드 출발이 켄 이시와타서부터 또 출발을 했고, 일본 네, 사람이지 않습니까? 2020년에 돌아가시죠. 네. 그런 인연 때문에 이렇게 킴이란 동양계 이름도 이렇게 거리낌 없이 네, 쓴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스피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요? 일단 드라이브 유닛, 일단 트위터가 상당히 깁니다. 네. 이 AMT 트위터라고 하는데요. AMT는 원래 물리학자인 오스카 헤일 박사라는 사람이 이 곤충의 굉장히 빠른 날갯짓,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그 스피커 드라이브 구조예요. AMT라는 걸 뭐
여러 군데에서 만듭니다. 그 이론을 응용해가지고 그렇죠. 뭐 버메스터도 있고 최근에 또 많이 사랑받고 있는 오디오 벡터 뭐 이런 데도 AMT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건 문도로프예요. 문도로프. 그렇죠. 이 트위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변님. 그러니까 AMT 잘 아시겠지만은 에어 모션 트랜스포머거든요. 네. 공기 움직임을 일으키는 변환기다. 네네. 그러니까 전기가 흐를 때 이게 그러니까 이 얇은 이 캡톤 필름이 되게 얇거든요. 사람 머리카락의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네. 그렇게 얇은 필름 위에 이제 알루미늄 도체가 네. 코팅이 돼 있죠. 그보다 더 얇은 코팅이 돼 있는 포일에 네. 음악 신호가 흐르면은 네. 그게 이제 물결처럼 접혀져 있기 때문에 네. 주름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좁아지면은 공기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지티브 신호가 나가는 네. 거고 만약에 늘어지면은 공기를 빨아들이니까 네. 네거티브 신호가 이제 되고 그래서 이 네. 음악 신호인 교류 신호를 되게 빠르게 그러니까 네. 주로 이제 고음에 네. 고음 영역에서 쓰는 트위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움직임이 그 아코디언 그렇죠. 비슷해요. 네. 그렇죠. 이거죠. 실질적으로 얘가 양끝이 움직이는 건 아닌데 네. 물결 이 주름 자체는 넓어졌다 좁아지는 거는 아코디언하고 네. 똑같죠. 네. 네. 그리고 얘는 다른 뭐 엘락이나 오디오 벡터보다 상당히 길어요. 세로로. 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수직 방사각. 네네. 이게 한 30도 내로 좁아져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득이 뭐냐면은 천장하고 바닥에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네, 반사음으로부터 영향이 적어서.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돔 트위터는 튀어나왔으니까 예. 튀어나온 만큼 이론적으로 180도 방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예. 반사음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직 방사각을 좁힘으로써 음의 직진성이 좋아진다. 네. 그래서 밤에 그러니까 룸 영향에서 좀 자유롭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길게 지금 설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110mm 구경인데 진동판이 그렇죠. 길이가 110cm라는 거죠. 한 4.3인치 굉장히 길어요. 예. 네, 상당히 길어가지고 하여튼 그 뭐 구경도 그렇지만 이게 그냥 시중에서 문드로프는 이런 것들을 따로 팔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시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상용품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 칼라인즈 핑크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같이 개발한 그 특주품입니다. 특주품.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문드로프 이 AMT 트위터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낸다. 예, 디스토션도 낮고 훨씬 다이내믹 레인지도 좋고 그렇죠. 이런 성능을 낸다는 게 이 핑크 팀의 설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미드 베이스 우퍼가 있죠. 이게 8인치 구경인데 펄프 페이퍼 콘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종이 소재 같지 않은 네. 예, 굉장히 좀 견고해 보이는 네. 예, 그런 스타일인데 요것만의 또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페이퍼 펄프. 그러니까 그걸로 유명한 데는 역시 예전 탄노이랑 JBL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구경의 페이퍼 펄프면은 정말 소리가 사각사각 네. 정말 살아 숨쉬거든요. 네. 이거는 진짜 페이퍼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청실에서 쓰고 있는 드부아 피델리티 네. 오랑우탄 96도 네. 페이퍼 콘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페이퍼 콘만의 어떤 사각거림, 네, 해상력 네. 그렇죠. 이런 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오버로 넘어갈까요? 크로스오버를 보면은 여기가 보면은 그 핑크 팀이 독일 쪽이고 칼라인즈 핑크도 독일 쪽이면서 문드로프랑 상당히 친해요. 친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사실 독일 문드로프를 뛰어넘는 부품이 취급하는 곳은 별로 없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트위터도 그렇고 그 크로스오버 보드도 보니까 문드로프로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예, 크로스오버가 실제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크고 완성도가 높아 보여요. 그렇죠. 4차 오더로 설계를 해갖고 네.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네. 링크비츠 라일리 4차 오더고 내부의 설명을 보니까 임피던스 보상회로 뭐 이런 것들이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앰프 입장에서 이 스피커를 핸들링하기 좋게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공칭 임피던스는 8옴인데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최저 임피던스는 5.9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그 구동이 힘들게끔 만든 스피커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피커가 4옴도 안 떨어진다. 예.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앰프 입장에선 그만큼 부담이 덜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 앰프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인클로저로 넘어가는데 인클로저가 스피커 구성 요소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요즘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에서 가장 또 많이 집중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전면 배프를 보면은 이게 MDF와 뭐 댐핑 물질을 섞어가지고 네. 여러 레이어 적층으로 설계한 모습이고 이제 좀 특이한 게 옛날 뭐 JBL이나 이런 것처럼 이 비율이 좀 옛날 스피커처럼 이렇게 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직접 보면 상당히 귀엽습니다. 귀엽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전면 배플이 이제 이 트위터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좁아져요. 좁아지는 게 여기가 이제 깎았죠. 네. 이게 이제 트위터의 직진성을 높이고 대신 회절은 저감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뭐 이런 디자인을 택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김 편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정말 일명 괴짜? 깍두기 같은 모습인데 내부에 들어가면은 온갖 튜닝 기술이 막 집약돼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게 일체형 그 스탠드에 일단 올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붙박이인데. 그러니까 이게 일체형이에요. 그렇죠. 분리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탠드가 포함이 된 스피커인데 지금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스탠드에도 두 가지 뭐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최대한 가벼운 재질을 썼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지 스피커에서 낸 에너지를 이 스탠드가 저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브랜드가 떠오르세요? 레가. 그렇죠. 레가는 최대한 프린스 무게를 가볍게 해서 그렇죠. 그 에너지가 저장이 안 되게끔 하는데 그 비슷한 원리로 스탠드 재질을 최대한 가볍게 했다. 그리고 이게 꽉 막힌 게 아니라 뻥 뚫렸어요. 그렇죠? 속이 비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룸 어쿠스틱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반사해서 막고 오는 음이 또 여기 이제 면이 있으면은 또 왜곡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줄이려는 어떤 섬세한 설계 디자인이 깃들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핑크팀 그 중에서도 이 킴 스피커에 감탄한 거는 이 내부예요. 인클로저 내부. 그러니까요. 내부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아주 간결하면서도 복잡하면서도 신선합니다. 그러니까 간결한 건 뭐냐면은 보통 뭐 울이나 뭐 폴리에스테르 뭐 이런 걸 써갖고 흡음재를 많이 넣잖아요. 많이 넣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요즘에도. 그러니까 안에서 나오는 뭐 공진을 줄이고 내부 뭐 정제파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줄이는데 이 핑크팀에서는 그게 음을 왜곡시킨다는 그리고 또 에너지를 깎아먹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갖고 흡음재는 일절 안 쓰고 안에 저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름홀츠 공명기. 그러니까 우리가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도 결국 헬름홀츠 공명기 그 원리를 이용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병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후 불면은 그보다 낮은 점이 우웅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또 위상이 반전이 돼서 나오는 건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여기 측면에 하나씩 뒷벽 쪽에 하나, 바닥벽 쪽에 또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헬름홀츠 공명기를 통해서 이 안에 내부 정제파를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느냐? 위상을 반전된 소리가 나오니까 상쇄되는 거죠. 상쇄되게. 그렇죠.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일반 슬롯 형태의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가 있는데 이 포트가 나올 때도 노이즈가 생기거든요. 포트 노이즈를 또 없애기 위해서 그 앞에 아까 말씀드린 헬름홀츠 공명기가 또 하나가 있어갖고 또 역시 위상 반전을 시켜서 포트 노이즈도 없애는. 저 이 설명을 읽으면서 몇 번이나 감탄을 했습니다. 이래서 역시 30년 넘게 이 스피커 컨설팅을 하면은 이렇게 거의 멘토 수준이 되는구나. 그래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결 있죠. 이 후면에. 그러니까 이거 싱글 와이어링 전용 그 바인딩 포스트인데. 맞아요. 그 옆에 노브가 두 개가 있어요. 노브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뭐에 쓰는 물건인가? 그러니까 오른쪽 노브는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 노브는 이 AMG 트위터의 음압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리시면은 좀 더 넓은 방에서 좀 더 음압을 높게 해서 들릴 때 편하시고 오른쪽으로 노브를 돌리시면 니어필드에서 음압을 좀 낮춰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AMG 트위터의 음압을 건드리는 노브가 있고 왼쪽은 댐핑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드우프의 댐핑력을 조절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R 앰프 중에서 댐핑 팩터가 높은 거는 1번에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 TR에서 그러니까 댐핑 팩터가 낮은 거는 2번. 그리고 진공관 앰프는
그 댐핑 팩터가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8까지도 떨어지고 뭐 이러는데 그럴 때는 3번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좀 들어볼까요? 들어보면서. 네. 일단은 세팅한 저희 시스템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네트워크 렌더러 소모디오 SMS200 울트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코드의 M 스케일러, 일종의 업스케일러, 그렇죠. 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맨하탄 DAC 사용했고요. 프리는 패스랩스의 XP12 네. 사용했고 파워앰프는 요번에 좀 바꿨습니다. 네. 앱솔라레. 네. 요거는 다음에 이것도 따로 리뷰가 나갈 건데 요번에 핑크팀과 매칭이 상당히 좋아서 네. 요 파워앰프로 매칭을 했습니다. 앱솔라레의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스테레오 파워앰프인데 네. 그 앞단에는 12AU7 쌍쌍극관을 채널당 한 개씩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단에는 트랜지스터를 써서 8옴에서 175W, 4옴에서 275W를 나는데 둘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공식 임피던스 8옴이고 미니멈 임피던스 뭐 떨어져 봤자 5.9옴 그리고 이 감도는 86dB 정도인데 사실 86dB면 좀 낮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앰프로 물려 보니까 뭐 전혀 그렇게 핸들링이 어려운 스피커는 절대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뭐 출력이 낮거나 뭐 힘이 좀 딸리는 앰프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제어하는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일단은 저희가 녹음을 한 3곡 정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곡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들으신 곡은 파우스토 메소렐라의 곡이고요. 저희가 많이 틀었었죠, 예전에. 네,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이 곡을 좀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AMT, 그렇죠. 트위터, 이 눈에 확 들어오는 이 긴 4인치가 넘는 트위터에서 과연 어떤 사운드를 내주는가, 그게 관건이었는데 처음에 들어오면서 와, 이 현소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꿀 떨어지는 소리가 나옵니다. 대역도 굉장히 넓어요. 이게 고역 한계가 뭐 25kHz인데 그 이상 더 배음은 뻗어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해상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그 따갑지가 않아요. 부드러운 고해상도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킴 스피커 얘기만 듣다가 요번에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희가 이렇게 표정에서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제품은 표정에서 드러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스피커는 감탄했습니다. 특히 이 기타 연주곡에서는 영롱함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아주 감탄하면서 첫 곡 잘 들었습니다. 이게 라이브 레코딩인데 상당히 그 무대가 꽤 넓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작은 뭐 이런 공간에서 이게 어디 대학교에서 이제 녹음한 건데, 근데 대부분 이런 AMT 리본 계열 이런 트위터들은 그러니까 상하 뭐 이거 말고 이제 좌우 사운드 스테이징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좁은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돔은 이렇게 반구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180도로 소리가 퍼지지만 얘는 평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좌우 스테레오 이 펼쳐짐이 약간 좁은 스피커들이 좀 있는데 이거 지금 이 곡 들어봤을 때 전혀 좁다는 느낌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면 뭐 탁 트인 느낌을 줬으면 좋지 이렇게 좁다, 갑갑하다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중고역대가 너무 아름다워서 또 중고역대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보시죠. 네,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이것도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반복학습 시켜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앨리스 사라우트가 피아니스트로 참여했고요. 올라프 아르날즈가 함께한 그 쇼팽의 녹턴인데요. 저는 이거 들으면서 가장 좀 살이 떨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이 바이올린 현의 느낌들, 이게 대부분 이런 AMT 계열이 그렇게 그러니까 소리가 정말 달콤하면서 광대역이면서 오픈된 그런 고역을 가지지만 어떤 질감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밀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전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고, 특히나 이런 해상도 세부 묘사,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의 숨소리가 이렇게 정확히 들리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그 현위에 활이 딱 얹혀질 때 그 마찰 소리까지 들리는데 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보통 이제 AMT 트위터가 해상력은 좋은데 좀 가볍거든요. 얇은 느낌이 있는데. 예,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들. 예. 근데 이건 전혀 그런 느낌 없이. 네. 그러니까 진동판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네. 그냥 턱을 괴고서 바로 한 2m 앞에 그 바이올린 탁 떨어지는 소리까지 듣는 그 쾌감을 정말 오래간만에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뭐 트위터도 트위터지만 이게 밑에 8인치 미드 베이스와의 어떤 연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크로스오버 포인트는 보니까 2.2km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역한이 35Hz, 고역 상한이 25kHz 이런데 2.2km에서 끊어가지고 만든 스피커 중에 이렇게 AMT와 이런 일반적인 다이내믹 드라이버 방식의 미드 베이스의 조합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는 정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얘네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AMT 트위터와 페이퍼콘 우퍼의 조합은 위닝 조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조합.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걸 놓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위 모델 보그도 딱 그 조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자기네가 왜 놓치겠냐.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작은 모델이지만 그 공식은 그대로 썼다고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절묘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스펙이나 측정치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 힘든 그런 음색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러면은 계속 좀 중고역대 그 음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스피커가 좀 역동적인 다이내믹한 이런 사운드도 잘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곡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네, 세 번째로 들으신 곡은 오존 퍼커션 그룹의 재즈 베리언츠라는 곡인데요. 이거 뭐 온갖 타악기들이 다 출동하는 그렇죠. 네, 아주 다이내믹한 곡입니다. 저는 페이퍼 우퍼들을 사용한 스피커들을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 좋게 들은 스피커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 페이퍼콘이 음색적인 부분에서는 좋은데 사실 그 요즘에 뭐 카본이나 알루미늄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어떤 과도응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살짝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밀도감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막 굉장히 단단하고 이런 부분에 좀 떨어지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놀랐습니다. 네. 그렇게 뭐 강도라든가 스피드 같은 게 별로 떨어지지가 않고 상위 AMT와 속도 차가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나름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고심을 한 것 같아요. 이 전면 배플도 이렇게 기울인 이 경사 각도라든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위 AMT랑 속도 차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굉장히 절묘하게 잘 떨어지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퍼커션들의 어떤 타격감, 네. 그다음에 이 정말 3차원적으로 크게 펼쳐진 무대, 네. 또 한번 또 놀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역시 8인치 페이퍼 콘만이 가지는 어떤 네. 그 섬세하면서도 네. 치고 빠지는 그 특성들, 네. 그다음에 무대를 넓게 그려주는 거는 결국 네. 원음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정보 손실이 없다는 건데 이는 결국 안에서 내부 정제파를 최대한 네. 줄였다는 그 이득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AMD 트위터가 위에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네. 페이퍼콘이 그냥 마음대로 네. 그냥 그 탄력감이라든지 펀치감. 네. 펀치감은 별로겠지 했는데 펀치라도 좋습니다. 그냥 예. 저를 막 때렸다 빠지고 막 이러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저희 이게 지금 시청한 공간에서 전혀 뭐 부밍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공간에서 좀 사용을 해보면 더 좋겠지만 뭐 부스트되는 그런 구간들도 없고 웬만한 공간에서 운용하기도 아주 쉬울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음악들을 들어봤는데 한동안 또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리뷰가 끝나고도. 예,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열 손가락 안에 네. 들어갈 만한 그런 스피커인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요, 물론. 네. 그냥 뭐 마지막으로 총평을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는 해외 뉴스에서 예전부터 뭐 먼저 접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 디자인을 보면은 요즘에 여러 브랜드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델을 이제 리플리카 형식으로 새로 새로 리이슈라고 하죠. 리이슈하는 듯한 뭐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스피커도 보면은 이것도 옛날에 있던 어떤 독일의 어떤 브랜드의 스피커를 리이슈한 게 아닐까, 리플리카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설계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완전히 좀 새로운 스피커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 스피커들의 경향은 사실 이 정도의 인클로저 사이즈면은 8인치 이런 거는 안 쓰죠. 네. 네. 근데 얘는 8인치를 딱 박아놨는데 그 어떤 딜레이나 뭐 어떤 부스트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AMT 이 유닛과의 어떤 밸런스 이런 부분에서 정말 환상적인 조합을 그렇죠.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편님 마지막 한 말씀 하시죠. 세상은 넓고 좋은 스피커는 많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짧고 굵은 총평.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정말 저도 해외 뉴스나 리뷰를 보고 상당히 궁금했던 그 브랜드예요. 핑크팀. 그리고 핑크팀의 막내지만 이 막내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가격대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들어보니까 가격과 불문하고 절대적인 성능이 상당히 좋은 스피커구나. 해외에서 그런 평론가들이나 사용자들의 그런 호평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스피커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는 핑크팀의 킴을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보그도 들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